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개정 및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했던 강의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다시 바꿔서 내용을 수정해서 재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이러이러한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6번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원래는 없었던 거죠. 새로 추가된 겁니다. 신설되었고 요거는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바뀐 내용으로 2월 달에 바뀌었고요. 8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바뀐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개정 및 신설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당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나 크게 바뀐 것들은 당연히 언급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령이 안정화된 후에 뭐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은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 되지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이러한 8가지가 있다라는, 이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로 추가된 것이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종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적용해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 기지, 개발, 정비. 지구에 있는 기지를 개발,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혁신하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든다. 도시를 혁신하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든다. 지구, 기지, 개발, 정비, 도시, 혁신, 복합, 입체.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류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단골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먼저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 관리계획, 요 3가지가,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3가지는 모두 개발행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개발행위에 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험의 포인트고요. 또 이제 좀 어렵게 꼬아서 낸다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이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렇게 나오죠. 용도 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하는 것은 이것들의 지정 또는 변경이에요. 지정 또는 변경이지 행위 제한, 즉 건축 제한, 같은 말인데 행위 제한이나 건축 제한은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후에 나올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 지구만 해도 원칙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 또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도 정하고요. 용도 지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도 구역은 각각의 어떤 개별법에 따라서 또 정해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쨌든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달리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과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의 토지 이용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죠. 제일 하단의 계획으로서 직접적으로 일반 국민의 뭐 토지 이용과 그리고 관리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일반 국민도 뭔가 잘못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수립 단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단위 규정은 없다.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립 단위 규정이 없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계.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 부분, 이 하이어라키를 전에 계속 배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들이 서로 위에서 아래로 지침이 되고 또 아래에서 위로 부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그 계획의 절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같죠.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수립을 하고요. 수립을 한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를 하겠죠. 그래서 기, 공, 지, 수, 협, 심, 승 이렇게 외웠고요. 사실은 도시군 관리계획도 거의 같아요. 근데 틀린 부분이 이 용어가 틀려지는 거죠. 수립 대신에 입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이렇게 용어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게 이 부분이 있었죠. 네, 공청회 대신에 공람을 한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본인들의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하게 시위를 항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람 형식을 공고 열람의 형식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 부분이 틀려졌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는 6명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와 그리고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위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입안하여야 합니다. 입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입안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구청장은 없죠. 자, 그리고 이 6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이해해 두시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할 때 이러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한 경우 인접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런 경우 전부 또는 인접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 옆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는 있어도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생략할 수는 없다. 입안하여야 한다. 이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 입안할 수도 있는데요. 인접한 6곳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6인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해서 입안을 할 수가 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볼게요. 예외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6인이 조정 요구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를 보면은,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와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죠. 또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차등 입안.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지, 산지,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런 게 아니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공정한 것이니까요. 뭔가 차등을 준다고 하니까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인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민 입안 제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입안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6인과 국장과 도지사입니다. 주민이 입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민은 입안할 수 없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입안 제한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합니다.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당연히 맞는 지문으로 나오죠.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입안 제한할 수 있냐면, 지, 산지, 입체 이렇게 구성됩니다. 원래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지, 산지, 입 이렇게 했었는데 입체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암기 코드를 좀 정리하면, 주민 제한은 기지는 산지에 입지해라, 입체하라, 그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숫자가 언제든지 각각 6, 4, 3, 1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여기 이제 기라고 해서 기반시설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거 아니라는 거를 꼭 헷갈리지 않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확하게 암기해두시고요. 용도지구의 개발진흥 지구 중에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 해당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에서도 용도지구의 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는 거, 용도지구 중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라는 것,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한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는 제외되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면은 국공유지가 여러 부분 이제 출연을 하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뭐 나오는 것마다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도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외우시면 돼요. 국공유지는 국제파가 도포를 잇고 깽판을 부린다. 밑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국계법에서는 제외되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된다. 국제 도포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이 지산지 입지는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데 기반시설, 이게 중요하니까요. 기반시설에 한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 네, 5분의 4라는 거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면은 국공유지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제외된다라고 얘기했죠. 틀린 지문이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5분의 4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심화된 내용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용도지구는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용도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진흥개발지구만, 또 용도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유혹하는 지역이 어떤 게 나오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사업이나 뭐 정비사업, 개발밀도관리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또 좀 어렵게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 요건이에요. 산업유통개발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일 것. 즉, 뭐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그런 보존관리 지역이나 생산 녹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런 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제한서의 처리 절차는 도시관리계획에 제한을 받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45일 이내에. 무한정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요 7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75일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설립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능한 한 지문을 모두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동 중에 그 음성으로만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생략하고 지나가거나 대충 읽어버리면 그런 분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 서류의 활용 부분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제출 서류, 즉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뭐 심의를 들여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그리고 계획 설명서를 주민 제안할 때 만들었겠죠?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뭐 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것들을 입안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 제안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제안 내용에 따라서 뭐 실행을 할 때 이제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의 일단은 전부 혹은 일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 꼭 부담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은 틀린 내용이니까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다 그 입안 절차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초조사의 임무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개발이 충분히 된 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경미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 이제 후에 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의 내용도 나오는데, 기초조사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이면서 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또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미 도심지이기 때문에 이미 뭐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도심지가 형성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대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미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이제 아주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자, 이미 뭐 그렇게 수립이 되었으니 그거에 따라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그런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겠고요. 또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자, 이 말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어떤 큰 규모의 공사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경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밖의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기출이 되었냐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맞죠.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실시되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의 추가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의 기초조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즉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및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및 재취약성 평가는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와 함께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있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기초조사와 함께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플러스 환경성 검토가 있다라는 거죠. 기, 토, 재, 관, 토, 재, 환,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위에 기초조사 생략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도 이제 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성 검토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데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 기초조사 생략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개특법 시행령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 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개발 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건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에
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그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환경성 검토가 아닌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고 및 열람인데요. 공청회가 아닌 점 유의를 하라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없었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공람은 즉 주민의 의견 청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사유를 살펴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도시지역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도시지역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 청취 절차를 보면은 6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열람, 네, 이렇게 6위는 공고를 할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당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6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에 지구단위 계획은 없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계속 한번 눈에 익히시면 좋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제 구속성, 네, 도시군 관리계획만 구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청회가 여기서는 진행되지 않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대신에 공청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민 공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다 해야 되는데 예외 사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적 성평가, 재획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없었죠.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기토재 있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기토재환 다 필요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이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은 뭐 아주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뭐 타당성 검토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는 부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